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모른 관계로 이분의 자녀가 두 분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봐서 출시로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시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양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프로필상 보면 1963년 4월 6일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빼고요. 원래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불하고, 수하 쌍충하면 머리가 비상하다 것을 합니다. 이분이 1992년도 울산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생활할 시절에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생활하실 그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소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더 타김입니다. 더 타김의 묘신 기문으로 내가 불통한 일이 있었다. 내용으로 봐서도요, 묘신 기문에 형사를 깔고 들어오니까 내 몸을 상하게 했다. 내가 정신없고 내 몸을 상하게 했니? 내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양심수로 석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01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죠. 서울대학교 교수. 자, 2001년 친근이 병화와 합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만인의 불빛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재직을. 자, 2001년에 그러면 대운상 임자대운입니다. 임자대운 참여 형살도 되지만 형법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돼요? 인토 쪽에서도 들어갑니다. 참여형 아니냐? 아까 이상 법도 계십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 그죠? 내가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 경찰, 그죠? 의사, 이런 쪽에도 가능합니다. 직업군이. 그래서 이분이 법대 교수입니다. 2017년에 그렇죠? 쭉 가서 경술대운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되셨습니다.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내가 태양을 버리고 어둠의 불빛이 되죠. 학교를 버리고 뭐요? 하늘의 길을 가죠. 밝은 빛이고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같은 불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뭐가 돼요? 진유합금, 토생금, 그죠? 식신,
우선 좀 식신으로 가는 겁니다. 대우는 뭐가 돼요?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니까, 그죠? 금의 길입니다. 금을 다스리는 사람, 금을 다스리는 사람, 팔, 무기, 이런 거죠.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됩니다. 이때가 2019년입니다. 2019년. 자, 2019년. 이때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2019년. 이때부터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냥 건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주변에서 건드렸을까? 무엇을 보고 이분을 건드렸을까?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을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분을 건드렸을까? 정치의 뜻이 없고, 그죠? 정치의 뜻이 없고, 그저 학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병화가 강하고, 감목이 있으니, 학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한테 왜 정치의 세계로 이끌었을까? 누가? 왜 자꾸 이렇게 이분을 정치의 세계로 이끌었을까? 겁재들입니다. 즉, 나의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치 세계로 간 겁니다. 편관의 길로 자꾸 옆으로 쑤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판단을 잘못했다라고도 봅니다. 진술총이기도 하지만 판단을 잘못했다. 윤석열 그쪽의 사단과 그다음에 성공사단과 이쪽으로서 그 사람들이 좀 잘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될 걸 자꾸 이 사람을 건드려서 대권에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점 2019년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하면 법무부 장관을 예비 청문회가 들어가죠. 관을 잡죠. 자, 내가 감목 장관 나라의 관을 잡으려고 들어옵니다. 그죠? 법제를. 근데 뭐가 돼요? 법제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이 요것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동수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토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목이 부서집니다. 안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자, 2019년 기해년에 내가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하면서 이 갑을 먹고자 했지만 지지에 술토 겁재가 있어서 겁재의 세력에 의해서 뭐가 돼요? 부서집니다. 망가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겁재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 출신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태에 가면 이 겁재의 세력들이 누구를 잡아요? 자식을 잡고 또 표를 잡죠. 내 가족을 다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부인, 이걸 다 건드려버리는 이 겁재들이 내가 다 건드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이 겁재는 탈탈 털게 되어 있는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2019년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수락을 하면서 겁제가 법무부 장관을 못하게 막습니다. 악어요. 그래서 누구를 건드려요?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사이드에서 자식을 건들고 또 부인을 건듭니다. 그러면 뭐가 건드려요? 내가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죠.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와서 자, 경자년이죠. 2020년에. 그러면 상관이란 말이에요. 2020년 토생금 상관. 연금이 관을 내가 일단 내려놨으니 관은 없고, 그죠? 적극적으로 없고,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부인을 치죠, 이제. 응? 이 사건을 대해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관을 씀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많이 다쳤냐? 부인. 경자년이니까 금생주 경자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수가 내려와서 이 상관 이 부인을 여기 부인이가 있는데요. 여기 주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을 형살로 치게 됩니다.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형으로 가죠. 부인을 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부인 문제가 대두되죠. 이렇게. 그러면 21년에는 또 뭐가 돼요? 부인과 딸. 그렇죠? 부인과 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부인과 딸. 자, 부인과 딸은 어디서 나와요? 자, 임금이 영화를 잡죠. 부인을. 그죠? 그 다음에 술토를 잡죠. 손살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그죠? 다시 이리 가죠. 여기서 이리 가고, 그럼 이 술토는 다시 자녀와 부인을, 자식과 부인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론은 삥삥 돌아서 또 건들게 되어 있어요. 그죠? 21년에.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22년에는 또 이민년이에요. 인목이 떠있고, 또 내가 뭘 건드려요? 겁제들이 양옆에서 자식과 부인을 또 건드려요. 그죠? 인수가 있으니까 또 건드려요. 그죠? 23년에 또 부인 문제와 딸이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딸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사주였다. 특히나 기토타김의 인수 22년도와 23년도가 제일로 심했다. 23년도는 또 복음까지 걸려서 굉장히 심했다. 그렇죠? 그런데 대운이 바뀌면서요, 24년도 올해 들어와서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분이 출마를 했죠. 조국 신당을 만들었죠. 조국 신당을 창설을 해버렸습니다. 왜? 자, 조국 신당을 창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관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관을, 한목관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죠? 관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먹겠다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대우는 뭐, 기우대운이, 기우대운. 그러면, 기우대운이면, 자, 보세요. 묘유충, 진역금이에요. 그러면, 세계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년에 이분이 조국 신당을 창설을 하고요. 그러면 이분이 허가 실로 오면서 뿌리가 없는 게 뿌리가 생기는, 올해 뿌리가 생기는 해입니다. 뿌리가 생기는 해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분이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올해 1년,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죠? 5년 후에 29년에 이 사람은 대권에 도전합니다. 대권에,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2019년에 이 사람을 깨우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렇죠? 잠자는 사자를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잠자는 사자를 건들지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서 깨운 형국이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차기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차기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사주다. 상당히 머리가 좋고 야심가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정의와 정리정돈이 잘 되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을 잘 들여다 내보이는 형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속이 어떤지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원래 개토라는 게 굉장히 내 속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음흉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요 현관을 지지에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이렇게 대형이고 무관 출신처럼 아주 전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힘든 이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관이란 말이에요. 법관. 그죠? 응? 법관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혁파 법관이란다. 개혁파 법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뭐가 돼요? 부인이, 그러니까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힘들다. 조금 많이 힘든, 그죠? 그 다음에 따님, 그죠? 딸들도 힘들다. 그분들 때문에 본인이 조금 고통을 많이 받은 형국이에요. 묘진천해서 부인과 딸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로. 근데 거의 끝났다라고도 봐요. 이런 경우는. 거의 끝났다. 한 번 더 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올 것에 비하면 거의 오실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분은 아마 차기 대권도 노려볼 만한 형국이다. 굉장히 사주가 없습니다. 뛰어난 사주가 병화 때문에 그럽니다. 병화 때문에. 한목이 있으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뒤에 있으면 이 술토가 병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내가 해치려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앞장서는 형국이다. 앞장서는 형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은 굉장히 신의 한 수이고 잘하시고, 아마 좋은 인재들이 아마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죠? 대권도 두고 노려볼 만한 사람이다 하고 보여집니다.